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LS전선 아시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그쵸 강세폭을 키웠습니다. 자, 근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애초에 신고가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신고가 종목이 더 올라갑니다. 저 신고가 종목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겠지만,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우리가 다음 시세를 공략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마련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재료가 먼저일까 아니면 시세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먼저일까는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LS전선 아시아는 이미 호재거리가 있죠. 그쵸? 여기 자회사 중에 LS 머티리얼즈라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11월 4일 날 공모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요 예측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을 할지 못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2천억대가 넘는 거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를 기준해서, 그리고 애초에 그쵸 7월과 8월 달에 시세가 발생한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그쵸 흥행에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에 대해서 그쵸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뜨거우니까 IPO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IPO에 대한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차익 매물을 맞은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쵸 여기 지금 바로 사야 된다, 추격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언제 제가 이 매수했길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한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쭉 올려서 보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진입이 됐습니다. 11월 28일 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11월 28일 그쵸 장 시작 전 시장가 매매 8시 51분 8시 53분 어떻게 나가면 시장가 매매 그냥 사라. 11월 28일 그쵸 LS전선 아시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28일 7% 상승, 그리고 고가 16% 찍혔고요. 종가는 떨어졌지만 어제까지 조정을 받고 오늘 상한가로 달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단기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종목이든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매수했을까요? 그쵸? IPO에 대한 기대감? 요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신고가를 갖고 그쵸 IPO는 예정되어 있었던 이슈예요. 근데 왜 주가가 먼저 올라가냐고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쭉 내려서 보면 여기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적보다 주가가 빠르다.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실적은 발생을 합니다. 실적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쵸? 밸류에이션을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증권사 리포트에도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 타겟 프라이스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 목표 이 PER을 어느 정도로 잡았을 때 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산정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익률을 기준해서 보겠습니다. 그쵸? 3%, 6%대로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수요가 늘고 뭐가 늘고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체 이익에 대한 규모 자체가 200억대, 200억대, 200억대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시가총액 보세요. 그쵸? 오늘 올랐기 때문에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어제 기준에서 4천억이었다고요. 왜 이렇게 그쵸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요? 성장을 그동안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익률이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고, 그쵸?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LS전선 아시아는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부채 비율도 높죠? 그쵸?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뭘 보고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 그쵸? 그리고 강프로는 왜 여기서 11월 28일 날 그쵸 LS전선 아시아를 그냥 시장가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그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해야 주가가 그쵸 올라가기 시작해야 앞으로 시장에서 평가가 좋아지는 거고, 그 좋은 평가는 가격으로 반영을 하는데, 가격이 반영된 이후에 내용을 살펴보면 IPO라든지 이런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 자회사 중에 새롭게 상장할 기업은 LS 머티리얼즈인데, 울트라 캐퍼시터 그렇죠? 이것도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일종입니다. 일종의 배터리 소재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저는 하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어떤 내용에 대한 파악보다 흥행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갈린다. 그쵸? LS전선 아시아를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단타로 들어가서 내가 진짜 보유하고 있고 오늘 막 상한가 가라 돌파한다 뭐 이런 구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IPO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IPO 흥행 여부에 따라서 머트리얼즈가 어느 정도 그쵸? 제2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될지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도 자꾸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흥행에 대한 성공 여부입니다. 그쵸? 그런 부분을 LS전선 아시아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종목이든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신고가. 왜 신고가부터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막 그 거래가 터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다가 다 이야기를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좀 편집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제가 이 내용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무료로 공개를 하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LS전선 아시아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LS전선 아시아를 통해서 그 앞으로 다음 달에 상장을 하는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공모 여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LS전선 아시아가 이제는 고가 눌림목 구간이 조금 발생할 텐데 그 가격대를 내가 어느 정도에 잡아야 단기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져가셔서 공부는 해야겠지만 똑같이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똑같이 따라야 돼요. 막 변형시켜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일단 요 내용 그쵸? 왜 11월 28일 날 나는 LS전선 아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자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11월 28일 날 처음에 시장가 매매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것도 장 시작 전에 그쵸?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자 11월 30일 오늘이죠. 오늘자 37,000원 돌파하면 종가에 또 따라붙는다. 준비하세요. 그쵸? 어떻게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쵸? 주성 N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그쵸? 오늘 37,000원 돌파하면 또 따라간다. 왜 제가 이렇게 먼저 사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리노공업 보유 중 6% 익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6% 먹으려고 수익하는 거 아니다. 더 가지고 가라. 매도관 내가 잡아준다. 그쵸? 그러면서 자 보세요. AD 테크놀로지도 그냥 팔아도 15% 수익권이지만 2주 내 수익 15% 발생했음. 매수가 잘 된 것이고 3개월까지 끌고 감 50에서 100% 이상. 리스크는 수익낸 15% 안에서 커버를 하고 10%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까? 그건 계속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시세가 빠르고 그리고 매매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텐데 신고가를 매매할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꾸준한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주식은 무조건 맥점을 잡아야 돼요. 자, 내가 고가에 잡았다. 그렇죠? 고가에 잘못 잡으면 한 달, 두 달씩 물려있고 올라가면 안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고가를 반드시 이해를 하자. 그리고 자 내용 한번 보세요. 뭐 이슈되고 있는 거 많죠. 요즘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봅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고가에 따라붙어야 될 자리, 돌파할 때 따라붙어야 될 자리, 눌림목 구간에 매수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준다. 이게 100%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신고가 종목이 올라간다는 건 100% 확률입니다. 왜? 올라가면서 강세 구간으로 만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점인 신고가를 잡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호재가 붙었을 때 신고가를 만들고 갔는데 그 전에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짜 마지막 내용은 소통방에서 계속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매매 전략이고요.
그리고 LS전선 아시아를 포함해서 그쵸? LS 머트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할 텐데 흥행 여부에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언제 올라갈지가 갈라집니다. 근데 그게 2주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이고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리노공업도 지금 수익 중이고 AD테크놀로지도 수익 중이고 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TLB 그쵸? 아직 매수는 아니지만 추적 시작한다. PCB 섹터 유명한 놈 있죠? 이수페타시스 2주 안에 수익 전환 가격대 잡겠다. 자 두산로보틱스 오늘 또 오르죠. SPG도 강합니다. 로봇주 테마 형성이 되고 있다. 더 간다는 거고 역시 신고가 종목이다. 자 리노공업 20만원 직전 보유하세요. 그쵸? 아까 전에 이 매수했었던 내용 다 보여드렸죠. AD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주성엔지니어링 아니 이렇게 매매가 가능합니까? 오늘자 37,000원 돌파하면 종가에 따라 붙는다. 주성엔지니어링 그쵸? 그리고 LS전선 아시아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11월 28일 날 사전에 매수가 됐었다. 즉 돌파하는 구간에서 따라잡는 이 작업을 애초에 진행하고 있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상당히 오래 가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면요. 애초에 잡아놨습니다. 제가 애초에.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11월 21일 그쵸? 어떻게 돼요? 수익 전환 딱 되니까 3개월 보유해서 대박 터트리잖아요. 이렇게 22년 11월 21일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파악하고 체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딱 1000분까지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 드리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해, 그렇죠? 내용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